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6월 2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온라인 투표, 기부 등 7개 분야의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마련한다는 기사고요.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비트코인은 고도의 투기 자산이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효과에 대한 기사도 있는데요. 상장 후 일시적으로 이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빗썸에서 기업 공개를 추진한다는 소식이고요. 암호화폐 과세 영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DC 보고서에서 글로벌 블록체인 지출 전망을 7.7%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고, 전년 대비해서 57% 증가한 5조 원을 전망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명사 3개로 이 기존 주소를 대체하는 방식이 이 블록체인으로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블록체인으로 이제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가 이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 처리 시간이 10일에서 40분으로 단축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CCID에서 18기 퍼블릭 블록체인 평가에서 이오스가 1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 에너지, 금융, 부동산 거래, 우편 등 7개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연결 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대 분야,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 에너지, 금융, 부동산 거래, 우편 행정 등을 대상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접목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온라인 투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지금 정부는 유권자 및 피선거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투 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법적으로 이제 온라인 투표가 불가능한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장은 지자체장 등 이 공직자 선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 기부단체의 회계 부실 처리로 논란이 된 기부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제 기부자로부터 모금을 받아서 이 수혜자에게 전달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부자는 이 기부된 내역들, 이 어디로 이제 돈이 흘러가는지를 그 내역들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기술도 2022년까지 구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수급자의 저축액에 비례해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이 자산 형성 복지 급여 지원 산업에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검증해서 이 오는 2023년까지 타 복지급여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이제 규제자료 특구의 실증 특례를 활용해서 이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를 이 비대면 거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우선 시범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전국적인 이 지역 디지털 화폐 활용도가 이제 더 넓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투명 거래와 이 부동산 거래 과정 실시간 공유 및 자동화, 그리고 우편 보험, 그리고 예금 등 우정 서비스별 이 고객 관리를 통합하는 고객 관리 체계 구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 거래 과정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지금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공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사적인 사업들 안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들이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2022년이나 2023년까지의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국내 DID 생태계 활성화, 중소기업 블록체인 도입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블록체인 상용화의 이제 주축으로 자리 잡은 분산 신호 인증, 이 DID 기술이라고 하죠. 기술도 이번 확산 전략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DID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비대면 경제에서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이 적극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이 사태들을 보면 이제 초연결 시대 그리고 비대면 시대라는 기본적인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식하고 이제 그 기반에서 블록체인 선도 국가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게 이 과기정통부의 이제 생각이기도 하고 이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전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이제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블록체인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또 갖게 되네요.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9,265달러 선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살짝 반등을 하더니 또 증시의 하락과 같이 다시 또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아직 뭐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위아래로 계속 지금 박스권 안에서 거의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 9,200달러 선 그리고 지금 이제 10,000달러 선 안에서 지금 거의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변동성도 줄어들고 지금 거래량도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밑으로 9,200달러 선이 만약 깨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8,800달러 선을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8,800달러 선이 추가적으로 깨진다면 8,400에서 그 밑에 선까지도 지금 내려갈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위치를 다시 10,000달러 선을 깨고 올라간다면 이제 얘기가 또 달라지게 되겠죠. 위쪽 상승 가능성들을 다시 한번 열어놓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지지와 저항선에 계속 이 사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지루한 행보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자, 주봉상으로 바라보더라도 이게 조금 더 이제 명확해지는데요. 가격 흐름이 계속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거의 변동성이 크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움직였던 패턴들보다는 훨씬 더 변동성이 줄어들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래량들 이제 대체적으로 보시면 거래량은 대부분 이제 거래소에서 대부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었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방향성이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중에 이제 한쪽 방향을 잡으면 또 크게 움직이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거의 이제 거래량이 바닥권에 진입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때와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 거래량이 이제 어디까지 줄어들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거의 끝에 다다르면 한쪽 방향으로 아주 크게 움직일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로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지금 비트코인은 고도의 투기자산이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 스티브 한케가 이 비트코인은 고도의 투기자산이라고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동시에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암호화폐가 되려면 다른 상품과의 바스켓 연동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최근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분류 여부를 두고 논의를 했는데 연준 소속 전문가들은 거래 메커니즘의 혁신성 외에는 이 비트코인과 정부 발행 화폐 간 차이점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케 교수는 이 연준 전문가들의 주장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의 투기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트위터에 암호화폐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뭐 한계 교수는 과거에도 수차례 암호화폐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뭐 암호화폐를 비판하는 게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놀랍지는 않은데요. 2020년 3월에 지금 암호화폐는 북한 정권의 핵실험에 이용되므로 전염병처럼 기피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트위터 게시글을 또 게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암호화폐 자체가 이제 뭐 투기성이나 아니면 뭐 그런 뭐 테러 자금 뭐 여러 그 부정적인 부분에 사용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이 비판을 가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달러나 기존의 통화들은 그러면 그런 쪽이 사용된 적이 없었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뭐 그게 비트코인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든 뭐든 거기에 대한 보완책들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을 없애거나 암호화폐가 쓸모없다라고 비평만 하는 거는 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효과 상장 후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코인베이스에 상장했던 암호화폐가 이 급등했었던 과거를 들면서 일명 코인베이스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런 코인베이스 효과가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가격으로 찾아오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엔 코인베이스에 상장하는 그 반짝 잠깐의 상승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코인베이스에 상장하는 알트코인은 상장 전에 이 가능성에 대한 발표와 새로운 자산을 확인하는 순간 급등하는 효과를 가졌다고 합니다. 2018년, 2019년 상장 고려 시의 평균 가격 변동이 20에서 40%가 상승을 했고 발표 후에 10일 만에 다시 2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상장 전과 후에 살짝 상승했던 흐름들이 이슈 발표죠. 그러니까 이슈화가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한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면서 잠깐 반등을 하지만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10일 후면은 거의 제가격으로 다시 또 내려오는 이런 형태들을 자주 보여줬다라고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잠깐의 반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앞으로도 지속이 될지, 그리고 모든 암호화폐가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은 좀 조심해서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빗썸 기업 공개 추진이라는 기사인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이 기업 공개 IPO라고 하죠. IPO를 이제 추진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 코리아는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이 IPO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식시장 상장이 성사되면 지금 빗썸은 국내 최초의 증시상장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빗썸이 IPO에 나선 배경을 두고 이제 매체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에 따라서 이 가상통화 가치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뒷받침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 과세가 되지 않고 정부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이 암호화폐였었는데 그걸 이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평가도 가능해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도 상장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얻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정부는 이 내국인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 개편안을 오는 7월에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이 부과되면 가치평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업가치 산정이 용이해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제 빗썸의 이번 IPO 추진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고, 다만 빗썸의 복잡한 지배구조 및 투명성 문제는 IPO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빗썸은 2018년 경영권 매각을 하려다가 실패했고, 최근에 경영권 분쟁까지 겪고 있는 와중인데요. 구체적인 구성이 파악되지 않는 데다가 일부 지배구조 및 회계 투명성 문제도 남아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빗썸의 최대 주주는 이제 빗썸 홀딩스로 74.1%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빗썸 홀딩스의
단일 최대 주주는 이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로 34.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IDC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이 IDC에서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망 악화로 기업들이 IT 관련 지출을 삭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 세계 블록체인 관련 지출 전망은 기존 전망치보다 7.7% 하향 조정된 43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병원이나 여행, 교통, 건설 산업 내에서 블록체인 지출 전망은 9.5% 이상 감소했고, 이 금융, 증권, 투자 서비스, 보험 산업은 여전히 블록체인에 16억 달러 이상 투입할 예정이지만 지출 규모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런 금융, 증권, 투자나 보험 쪽에서는 투자가 그래도 조금 덜 줄어들었는데,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 병원이나 여행, 교통, 건설 산업 쪽에서 많이 투자 감소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블록체인 지출도 6%가 줄었다고 보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미국도 기존 전망대에 비해서 6%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 장점을 확인하고 도입을 가속화하는 분야도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이 비대면 업무 솔루션 등 일부 신생 분야의 부상이 올해 관련 지출의 감소를 다소 줄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유명사 3개로 기존 주소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택배나 우편물 등에 표시되는 자택 주소를 고유 명사 3개로 대체하는 방안이 연구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업체인 웨이투빗은 이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LX 주소 혁신 플랫폼 연구과제에 선정돼서 해당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에는 인포시드,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이 블록체인 기반 주소 혁신 플랫폼은 기존 주소지 정보를 행복한 우리 집과 같은 3개 고유 명사로 구성된 안심 주소와 이 표준 바코드 형태로 변환하게 된다고 합니다. 변환된 정보는 이 블록체인에 저장돼서 LX 주소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 거래할 때 우리가 이제 안심 주소와 바코드만 있으면 이 택배 박스에 부착을 하게 되고요. 이 배송 업무에 필요한 관계자만 실제 주소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정보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이 3개 고유 명사로 된 안심 주소에 이 바뀐 주소지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이 번거로움까지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용했던 그 주소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도 이제 택배를 받거나 외부 어떤 거래들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뱅가드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 처리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디지털 자산 유동화 증권 ABS의 결산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는 소식입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뱅가드는 보통 10일에서 14일이 걸리는 증권 결산 시간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ABS를 통해서 약 40분으로 단축을 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ABS는 이 자산 소유자로부터 이제 분리시켜서 증권화하고 이를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뱅가드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신비온트, 시티은행, 멜론은행, 그리고 스트레이트은행, 그리고 익명의 ABS 발행 업체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ABS 발행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뱅가드는 이 블록체인 파일럿의 목표는 이 자동차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채무 같은 계약상의 채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채권으로 리패키징, 즉 증권화하는 ABS 발행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파일럿에는 신규 디지털 ABS 발행 및 증권의 전체 주기 기록 작업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거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뱅가드가 전체 ABS 발행 시스템, 즉 자동차 대출을 특수 목적 기업으로 패키징하는 작업이나 여러 당사자 및 투자은행을 통해서 자산 가격을 책정하는 작업, 특수 목적 기업을 관리하는 신탁 관리업체 및 수탁 업체를 관리하는 작업 등을 모두 감독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금융업에서도 실제 이제 자선 유동화 증권 같은 부분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많은 자산들이 또 유동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이 부동산이나 건물 같은 빌딩들도 이제 쪼개져 가지고 그 증권화 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증권들을 가지면 이제 빌딩의 소유권까지도 일부 가져올 수 있는 이 세상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CCID에서 이 퍼블릭 블록체인 평가를 지금 실시를 했는데요. 지금 18차로 이제 진행이 된 블록체인 평가에서 이오스가 17차에 이어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12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총점 150.6점을 받은 이오스가 1위에 선정이 되었고, 이오스는 기초기술 부분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오스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주요 DApp 플랫폼인 이 트론과 이더리움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역시 중국에서 평가를 하니까 또 중국에 유리한 이 트론이 2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3위를 하는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원래 이더리움이 처음에는 1위를 했었습니다. 처음 부분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내려가기 시작하네요. 트론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게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객관성이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중국 코인들이 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래 지금 순위로 보면은 트론이 2위로 되어 있고요. 지금 네오가 6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퀀텀 코인이 7위로 또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코인에 조금 더 유리한 그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조금 생각이 들게 만드는 순위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